오늘은 임플란트 연조직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1차 수술에 사용하는 연조직 수술 방법입니다. 1차 수술 중 사용되는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의 목표로는 오세 인테그레이션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며 여러 가지 본 디펙트가 존재 시 이들에 대한 어규멘테이션을 최대한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하면서도 수술이 편리하고 2차 수술실까지 혹은 보철문의 제작 후에도 충분한 양의 어태치드 징지바가 남아 있을 수 있도록 1차 수술에 의한 어태치드 징지바의 로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부분 무차, 특히 전치부에서 임플란트에 의한 보철물의 수보를 고려할 때에는 인접치아의 징지바 리세션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루틴 서저리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가 상실된 지 상당 기간 지난 상태에서 발치아와 원인 병소에 의한 골병소 부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물론 치아 상실 후 동반되는 수직 및 수평골 소실 또한 그다지 크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리스탈 인시전, 버칼 인시전, 링구얼 인시전, 그 다음에 오버랩 플랩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그멘테이션 서저리를 위해서 하는 플랩에는 오버랩 플랩, 어드밴스 플랩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그멘트 서저리를 하는 경우는 수직 및 수평골 소실이 큰 경우나 치아 상실의 원인 병소가 모두 골로 회복되지 못하여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픽처 주위에 골 결손부가 발생되는 경우이며, 우리는 이를 본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본그래프트 혹은 가이드본 리제네레이션 및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디에이트 서저리라고 해서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는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플랩, 오버랩 플랩,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크리스탈 인시전 앤 플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1차 수술에서 연조직 절개는 치중 절개 및 플랩을 형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골 중대 없이 임플란트 픽처를 식립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며 하악 구체부에 특히 유리합니다. 다음 사진은 크리스탈 인시전 플랩 하악 제1, 2 대구치가 상실되어서 크리스탈 인시전과 함께 플랩을 제껴 임플란트 식립 후 커볼 스크루를 장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인시전 플랩 후 수초한 사진으로, 이 사진을 잘 보면 일반적으로 호리존탈 인시전과 버티칼 인시전이 만나는 T-쉐이프의 인시전 라인에서 그림 A와 같이 3개의 다이렉트 룹 수초, 인터럽티드 수초를 하게 되나, 그림 B에서와 같이 1개의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초만으로 동시에 3개의 인시전 라인을 당겨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탈 인시전 및 플랩을 할 때 링구얼 쪽에, 만약에 하악이라면 하악 링구얼 쪽에 벌티칼 인시전은 깊이 길게 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하악 링구얼 쪽에 여러 위험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에 본 언더컷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버티칼 인시전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버티칼 인시전은 수술 시야를 확보하여 수술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나, 전치 부위 경우 스카라인의 형성과 인접치아의 징지발 리세션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심미적인 결합을 초래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인시전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컨티뉴어스 락킹 수초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컨티뉴어스 락킹 수초를 사용하면 편하고 간편하게 빨리 수초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컨티뉴어스 락킹 수초는 니들이 플랩을 통과하고 난 뒤에 형성된 루프에 니들을 다시 통과시킴으로써 수철에 의해 플랩에 가해지는 텐션을 각각 독립시켜주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루프 내로 통과시키게 되면 안전한 락킹이 되기 어렵고 실크가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루프를 한번 꼬아주고 니드를 그 속으로 통과시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티뉴 수초는 수초들 중 수초가 끊어지거나 플랩에 티어링이 생기면 전체 수초가 풀어지는 것이 큰 단점인데 루프를 한번 꼬아주어 그 속으로 리드를 통과시켜 줌으로써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고 수초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그래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번 루프를 꼬아줘서 그 속으로 실을 보내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칼 인시전과 프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칼 인시전은 크리스탈 인시전에서처럼 한 번에 페리스팀까지 인시전을 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칙을 타이트하게 당기며 미크 징질발 라인에서 약 3-4mm 정도 떨어져 깊이 1mm 정도의 인시전 아웃라인을 설정한 다음 피리오스튬에 이르기까지 샤프 다이섹션을 합니다. 피리오스튬에 이르러 블레이드로 다시 한번 본에 밀착하여 인시전을 가하고 방해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버칼 인시전과 플랩은 처음 브레네마기 임플란트 수술할 때 제한하였지만 이런 프랩에서 인펙션이 생기고 실패율이 높아 버칼 인시전과 플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버칼 인시전과 플랩은 장점이 있는데 장점은 좀 더 텐션 프리하게 수초를 크리스탈 인시전보다 확실히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칼 인시전 후에 플랩 형성하게 된 후를 나타낸 그림으로 붉은색 부분이 다이섹션된 무코사 부위이고 분홍색 부위가 페리스튬이며 노란색은 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플랩의 부착진 부위에 니드를 자입한 후 버컬 쪽에 남겨진 페리스튬만을 떠서 다시 부착진 상의 첫 자입점 옆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초를 하게 되면 페리스튬끼리 맥시멈 어프로시먼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수초를 하고 난 후 인시전 라인의 양쪽에 뮤코사 엣지가 패시브하게 어프로치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링궐 인시전과 프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임플란트 1차 수술할 때 사용하는 플랩 디자인이며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인시전과 플랩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탈 인시전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나 단지 리치 크리스탈로부터 임플란트의 다이아미터 정도 링거할 정도 인시전 라인을 옮겼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설치구로 제껴지는 플랩이 없으므로 플랩 매니지먼트가 대단히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부착체를 벗어나서 설치 점막에 인시전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출혈이 많아지고 수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브에 손상을 줄 가능성도 적지만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링걸 인시전과 플랩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는 너무 많이 링괄 쪽으로 치우쳐져서 인시전을 가해져서 저렇게 되면 링괄 너브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한 치아를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즉 임플란트 다이아미터 정도에 맞게끔 링괄 쪽으로 인시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링괄 인시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링괄 버티컬 인시전을 주지 않아도 그리고 플랩을 젖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넓고 좋으며 한 사람이 잡아당기는 그런 필요가 없어서 수술하기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지금 그린 것처럼 임플란트의 링괄 쪽이 딱 닿는 듯한 인시전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와 인시전 한 곳에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말고 붙어 있을 정도로 링괄 쪽으로 치우쳐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렉트 루프 아니면
인터럽티드 수초로 수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랩 플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버랩 플랩은 인시전의 방향을 링거얼에서 버칼 쪽으로 비스듬하게 가하여 스스로 양쪽 플랩이 사선으로 형성된 라인을 따라서 만나게 되는 플랩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팔라탈 무코사에는 수직 절개를 가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 이유로 그레이트 팔라틴 아테리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블리딩을 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레이트 팔라틴 아테리는 리치 크리스트로부터 10m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일반적인 임플란트 서저리를 위해서 수술에서는 그렇게 손상 위험이 높지는 않습니다. 단 리치 리세션이 심한 경우나 팔라틴 보트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예외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마이너 그래프트로만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이루기에 소프티슈가 부족해 릴리지 인시전이 필요하지만 이런 오버랩 인시전의 경우는 별다른 릴리지형 인시전 없이도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힐링이 잘 일어나며 디뉴드된 로 설페이스는 어체티스 징집으로 바뀌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부착치는 양을 늘릴 수 있어서 더 좋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칼 플랩이 얇게 형성될 경우 버칼 플랩의 마진 안으로 말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버칼 플랩은 매트리스처럼 팔레탈 플랩은 다이렉트 루프스처럼 크로즈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처럼 버티칼 디스트럭션과 함께 버칼 코티칼 본이 모두 흡수된 경우 임플란트 탑을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즉 임플란트 랩의 플랫폼의 위치를 어디에 둘지가 고민이 되는데 오세어 인테그레이션만을 위한다면 당연히 픽처 전체를 골레로 집어넣는 것이 좋으나 이렇게 되면 2차 수술할 때 보철물 제작 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제대로 된 보철물이 이루지 않게 되겠습니다. 즉 임플란트가 너무 깊게 박히게 되기에 대해서 상당히 보철적으로 수박하는데 어렵게 돼서 인접체의 본 랩을 기준으로 약 2, 3mm 정도 하방에 위치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팔레탈 쪽에서 파샤 시퀀스 플랩을 방해하는 경우 앵그드 블레이드 홀더를 이용하거나 페리오돈탈 나이프를 이용한 것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드밴스 플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드밴스 플랩은 술전 계획에서 그래프트 등에 의한 볼륨의 증가를 예상하지 못해 프라이머리 크로즈가 얻어지기 곤란한 경우 혹은 발치 증시 임플란트 식립하여 소프티시가 부족한 경우 프라이머리 크로즈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페리스티움 상방에 루즈 커넥티브 티슈의 탄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페리스티움 상의 깊이 1mm 정도의 인시전을 가하면 약 2mm 정도 코너럴 쪽으로 플랩을 어드밴스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착치인이 아닌 뮤코사 상의 인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페리스티움은 덴스 커넥티브 티슈이므로 형성된 플랩의 디스탈 엔드에서 메이저 엔드까지 인시전이 가해져야 어드밴스 되게 되겠습니다. 어드밴스 시키기 좋은 정도로 수직 절개를 가합니다. 그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플랩을 어드밴싱 시켜 수철을 완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파필라리 징지발을 서로 어긋나게 위치시켜 수철을 하게 되면 플랩을 어드밴 시키는 양이 좀 줄어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입니다. 이 방법은 어드밴스 플랩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플랩을 어드밴스 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뮤커 징지발 라인의 이동 및 인접체와의 부조화, 어태치 징지바의 루스 등을 방지하여 최대한 자연스러운 뮤코살 에스테틱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어드밴스 시키면 그만큼 어태치 징지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부위에서는 모양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디트 임플란트 서저리와 같이 임플란트 식립체를 둘러싼 본인 디펙트의 리제너레이션 캐퍼시티가 아주 큰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족한 플랩을 멤브레인이 대신해 주는데, 이 방법은 이를 그대로 플랩의 부족한 부분에 멤브레인을 그대로 노출시켜 둔 채 수출해 주는 것입니다. 인펙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됐을 때 뼈가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에서 멤브레인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멤브레인에서 약 2-3mm 정도 되는 본이 되지 못하고 그넬리시 티슈화 되게 되겠습니다. 멤브레인과 커버 스크루 사이에 형성된 블러드 클롯이 그네릴레이션 티슈가 되도록 하고, 약 2-3주 후에 멤브레인을 제거했을 때 이것이 성숙되어 어체티브 짐지바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로 약 2주 뒤의 소견은 염증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멤브레인을 가볍게 눌러보았을 때 혹시 퍼스라이트한 엑스데이션이 나오거나 배리어의 엣지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 말은 인펙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 인펙션이 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멤브레인을 놔두지 말고 제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책에서는 3-4주 있다 제거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인펙션이 없으면 한 4에서 6주 정도 있다가 제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넥티브 티슈 그래프입니다. 코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는 상당 부분의 소프트 티슈 디펙트가 존재하여 2차 수술이나 그 이외라도 징지바의 하이트를 증가시키기 위한 소프트 티슈 그래프트가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즉시 임플란트 수술이며 픽스처럴 인접치아의 본 레벨보다 2-3mm 깊이 식립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커넥티브 티슈의 도너 사이트로는 팔레타일이 가장 흔히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2차 수술 직전의 모습이며 건강한 소프트 티슈 커버리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 리프트를 통한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악 고치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조물은 상악동이 되겠습니다. 호리존탈 인시전에는 오블릭한 인시전을 통한 오버랩 플랩을 사용한 것이 추천되며, 튜블시까지 이르는 다소 긴 인시전을 형성하는 것이 좋게 되겠습니다. 수술 시의 확보가 큰 문제이므로 상당량의 버티칼 인시전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버랩 플랩과 긴 버티칼 인시전으로 플랩을 방리하였고, 이후 윈도우를 개방한 후 사이너스 무코사와 본을 분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픽처를 식립하고 윈도우를 통해 골 이식화를 해준 후 수초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소프티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1차 수술할 때 사용하는 소프티시 매니지먼트였고, 다음 시간에는 2차 수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티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